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어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바로 3세대 투아렉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독일에 와 있습니다. 지금 독일 일대 프랑크푸르트 쾰른 교외 지역에서 시승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 1세대 모델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 오프로더 프리미엄 대형 SUV로서 또 오프로더로서의 이런 가치를 좀 선보였던 차량이었죠. 그리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편의사항을 강화한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세련되진 외관과 함께 이 실내 같은 경우 상당히 최첨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사용자 환경들을 완성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럼 한번 디자인부터 차근차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티관, 아테온이라든지 티록이라든지 다른 차량에서 이제 선보여왔던 이 패밀리룩이 그대로 또 투아렉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제 엮어놓은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SUV를 또 포방하는 만큼 이 헤드램프에도 LED가 아주 가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블렘 옆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카메라 센서들이 좀 장착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엠블렘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릴의 좌우측에 있는 이러한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전방에 장애물을 체크하는 그러한 센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의 소형 SUV인 티록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주행등과 안개등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로 좀 분리가 돼 있었죠. 하지만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주간주행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쪽 바깥쪽으로 흐르는 이러한 시그널 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닛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이 보닛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알루미늄, 소리 들어보니까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이 보닛인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적인 강철보다 이렇게 찍어내는 게, 프레싱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날카로운 선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하지만 이 보닛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다양한 선들이 저쪽 사이드 미러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라인이 또 이 안쪽으로 감아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문양이에요. 최근에 폭스바겐이 보여주고 있는 SUV 모델들이 이렇게 좀 강한 라인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도 아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전방에 있는 이 헤드램프에서부터 차량의 중간을 지나서 이렇게 후미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보통 이제 R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R라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롬 장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라인이 리어 램프까지 강하게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레스 라인을 이렇게 날카롭게 적게 되면요,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도 좀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주지만, 이제 햇빛이 비쳤을 때 좀 날카롭게 새겨진 이 라인 때문에 이제 그림자가 드려지게 되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선이 실제로 프레스 강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이 아니라 이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선이 하나가 좀 더 두툼하게 나타나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후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이나 이 측면 디자인보다 다소 조금 무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측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이 리어 램프 사이를 지나면서 이 역시 빛이 비칠 때 이 생기는 그림자를 통한 더 도톰하고 또 강한 인상을 주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요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엠블렘 하단에는 이렇게 투아렉이라는 차량의 이름이 또 적혀져 있고요. 일단 적재 공간도 한번 보죠.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대형 캐리어 지금 2개를 지금 놓아져 있는 상황인데, 2개의 캐리어가 이렇게 눕혀진 상태로 상당히 여유 있게 들어가는 모습, 상당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트렁크 하단에 보면은 스페어 타이어 킷이라든지 몇 가지 소모품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단에 좀 위치를 해 있고요. 또 이제 저쪽 끝에 오른쪽 차량의 적재 공간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시트를 접는 경우에는 이제 레버를 당겨서 이 2열의 시트를 다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짐을 실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고를 낮추는 버튼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전고를 낮추고 올릴 수 있는 버튼이 위치를 해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제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는 견인 고리를 이 차량의 후미에서 이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이 하단에서 이 견인 고리가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편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 좌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짐들을 이렇게 캐리어 2개까지 넉넉하게 좀 넣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아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넉넉한 적재 공간, 지금까지 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3세대 투아렉의 한번 실내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3세대 투아렉을 좀 시승하러 이거 독일로 오기 전에 이 2세대 모델을 잠깐 또 시승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거 뭐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좀 확인하기 위해서 2세대 모델 한번 시승을 했었는데, 확실히 2015년에 나왔던 이 2세대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노후한 디자인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동력 성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지금 2019년에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긴 했지만,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막 우드 디자인이 막 들어가 있고 또 구성 자체가 워낙 좀 노후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을 좀 많이 좀 느끼고 왔었는데, 이 3세대 투아렉의 실내에 앉는 순간 그런 그 과거의 2세대 투아렉의 분위기는 뭐 전혀 단 1g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앉는 순간 이 압도된다 라는 느낌이 조금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전면부에 보면은 이 전면 대시보드 하단의 이 디자인을 지배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12인치 계기판과 바로 이 15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첨단의 분위기는 사실 테슬라 모델 S를 탔을 때 이 처음 느꼈던 이 감흥, 그것보다도 오히려 양산 브랜드인 폭스바겐이 이 투아렉 같은 경우 뭐 플래그십을 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양산 브랜드로 볼 수 있는 이 폭스바겐이 이러한 화면 구성, 이런 대화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였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 투아렉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 투아렉을 통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러한 변화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계기판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모든 정보가 이제 디지털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헤드 스티어링 휠 이 오른쪽에 있는 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왼쪽에 RPM 게이지가 있고 오른쪽에 속도계가 있는 이 형태는 맞긴 하지만, 이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좌우 계기판 RPM 게이지와 속도 게이지가 작아지면서 더 가운데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 예로 보면 이제 지도 화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띄웠을 때 이 화면의 거의 전체를 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채워주고 있는데요. 뭐 뿐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 정보는 이 계기판 뿐만 아니라 이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또 내가 가는 경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시선을 어디에 두든 간에 이 차량에 대한 정보, 이 경로상의 정보들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선을 돌려서 보면 이제 15인치 이 대화면에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터치 방식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서 상당히 기존에는 이 하단에 뭐 공조장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튼류들이 좀 가득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거의 모든 기능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을 가져다 대면 이 화면에 손이 닿기도 전에 이 주요 메뉴들이 다 팝업이 됩니다. 그렇게 팝업이 되고, 이 홈 버튼 같은 경우도, 이 홈 메뉴를 가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뭐 아이폰의 그 홈 버튼처럼 생긴 디자인도 좀 눈에 띄고요. 홈 화면을 이 전환하는 방식이 이 버튼을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손으로 이제 스와이프를 해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참 재미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이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단에 주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라디오 뭐 버튼도 있고 나오고 있고요. 볼륨 버튼은 이 기어 노브 하단에 있습니다. 볼륨 버튼만 사실 이
밖으로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조장치의 기능들도 다 이 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뭐 자주 쓰는 기능 가운데 하나인 이 볼륨 버튼만 밖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워낙 이 사실 기능이 많아서 조금 어디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요. 일단 차량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 이 비클 스테이트먼트라고 현재 그 차량의 상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스탑 앤 스타트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 화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제 구글 맵이 적용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 실제 그 구글의 위성 사진에 내비게이션 경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자체가 상당히 좀 사실적이고요. 또 보기에도 편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 자체는 손으로 확대도 되고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줌인 줌아웃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홈화면 메뉴를 좀 다양하게 그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메뉴 같은 경우에 이 상단에 손가락을 올리고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설정 가능한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눌러서 이제 기존의 메뉴 있던 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메뉴들로 바꿔서 빠르게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기능들, 또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계 같은 경우도 이게 두 가지 모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좀 소개해 드릴 부분이 이 시트 마사지 기능입니다. 뭐 시트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마사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꺼져 있는데요. 마사지 기능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등만 하는 것도 있고, 뭐 등, 뭐 어깨, 그 다음에 하체, 요 엉덩이 부분까지 마사지하는 이런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특히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은 경우가 정역이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의 세기를 이 등과 이 하부의 바람의 세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등이 더 뜨거운 타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뭐 이 쿨링 시트 같은 경우에 등 쪽을 조금 더 위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 하부 허벅지 부분을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열선 시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시트 이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도 이 시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상에서도 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허벅지 부분에 이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메뉴를 바꿔서 이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에 이 폭을 좀 더 좁히고 넓히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이 좌측에는 이 즐겨찾기 메뉴를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메뉴 역시 길게 눌러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자주 쓰는 기능들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길게 누르고 드래그해서 옮겨서 이제 메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이 홈 메뉴 구성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면에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송풍구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게 되고, 그 상단이나 하단쯤에 이제 송풍구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지금 워낙 화면이 큰 화면이 있다 보니까 송풍구가 상당히 낮은 위치로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운전자나 뭐 조수석 쪽으로 오는 바람이 좀 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큰 화면에 디스플레이 화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옮겼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 적용이 돼서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또 기어 노브 앞쪽에 수납 공간에는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USB 포트 하나가 조금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하단에는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다이얼 버튼도 위치해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제 전고를 높이고 낮추는 이 다이얼이 있는데요. 오프로드를 통해서 좀 체험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프로드 1, 오프로드 2 모드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1에서는 전고를 25mm 정도 높여주고, 오프로드 2 모드에서는 전고를 75mm 가까이 좀 높여줘서 이제 오프로드 주파성을 상당히 좀 높여주고 있고요.
있고요.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가장 낮게 좀 설정을 해줘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주행성을 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온로드에서의 주행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요, 일단은 USB 포트가 하나 있고 적재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깊지가 않습니다. 이 손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이런 짧은 높이의 좀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명도 설치가 돼 있어서 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1, 2열 같은 경우에 이 디자인 자체가 이 좌우 수평으로 넓게 뻗어 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가죽 소재로 이제 스티치까지 박음질까지 아주 잘 들어간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는 우드 소재의 이러한 그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나무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필름이 덧대어진 형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이음새 없이 하나의 통짜로 이게 쭉 이어지면서 아주 깔끔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소재 부분입니다. 일단 상단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주변에 이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촉감도 좋고요. 부드러운 소재, 그리고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 쪽에 닿는 이 하단의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한 가지 또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안쪽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소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마감이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원가 절감의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되는 소재인데요. 마감 자체도 상당히 좀 이 단차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도 보여지고, 이 소재 자체도 플라스틱 소재도 이 상단의 다른 소재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소재가 이렇게 적용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투아르의 2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히 좀 넉넉한, 대형 SUV답게 넉넉한 이 2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무릎 공간뿐만 아니라 뭐 머리 공간까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1열 지금 운전자분이 뭐 시트 포지션에 맞게 지금 조정을 한 상태인데,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주먹을 놓기가 민망할 만큼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머리 공간도 뭐 주먹 하나가 이상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열에 딱 앉는 순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거대한 이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다는 건데요. 스크린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1열에서 요 룸미러 위쪽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썬루프를 한 반 정도, 아니 파노라믹 글라스를 일단 반 정도 열 수도 있고요. 또 다 닫은 상태에서 스크린까지 쳐서 햇빛을 막아주는 기능도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이 스크린이 크다 보니까 이 버튼 누르고 닫히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는 이 단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선을 돌려서 좀 좌우 위쪽을 살펴보면 이 조명도 하나씩 다 좌우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이제 송풍구가 또 있습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총 이제 4개가 있는데요. 좌우 요 필러, B필러 쪽에 있는 이 송풍구와 이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송풍구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풍구 하단에는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위치를 해 있는데요.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방향의 바람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세기까지 또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선 버튼을 통해서 2열을 좀 따뜻하게 데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도어를 보면은 이 좌우 도어 쪽에 보면은 적재 공간이 있긴 한데 한 500ml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요. 500ml 물병 한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러기지 네트로 된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대형 SUV이고 아무래도 조금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 중에 플래그십 모델을 좀 표방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런 부분은 뭐 가죽 소재로 된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제 2열 시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서로 다른 크기의 이 컵 3개를 꽂을 수 있는 이 암레스트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스루가 따로 없긴 한데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열어보면 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키스루 대신에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시트 각도도 또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습니다. 총 3단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는 너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마지막 3단까지 이렇게 시트 각도를 조절해서 좀 장거리 이동할 때도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 하단에 보면은 이 시거잭 하나가 위치해 있고 또 USB 포트가 2개가 위치를 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230V 콘센트가 있는데 뭐 노트북 등을 충전하고 뭐 여러가지 뭐 캠핑 용품 같은 것도 충전하기도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트 하단의 발 공간을 좀 살펴보면요, 여유가 있긴 합니다.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긴 한데, 이 4륜 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구동축 하단으로 지나고 있어서 이 가운데 앉는 좀 분들에게는 조금 좀 발을 놓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뭐 두 발을 모두 올려놓을 수 있어서 뭐 그나마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뭐 시트 자체는 워낙 넓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앉기에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